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직장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에 맞는 단가를 검색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명과 단가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커트 단가 C3에 커서를 놓고 VLOOKUP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 불러냅니다. VLOOKUP 확인.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인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B의 3, 스커트부터 시작하니까 B의 3 인수를 입력했고요. 두 번째 인수는 단가표 H와 I 열을 지정해 줍니다. H와 I 범위를 지정해 주고, 세 번째는 단가표에서 상품명 다음에 단가니까 두 번째 열이니까 2라고 입력합니다. false니까 그냥 0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모든 상품에 잡아당겨 주면 모든 상품의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는데, 맨 아래에 있는 티셔츠는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단가표의 단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티셔츠의 단가를 입력을 해줍니다. 티셔츠 그 다음에 단가, 그러면 자동으로 단가가 입력이 되겠죠. 15,000원 입력해주면 상품명 옆에 15,000원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성적표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평균에 커서 놓고 수식 자동 합계에서 평균 지정해 주고 엔터 치면 평균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은 80점, 80점보다 크거나 같거나 조건이 그게 합격입니다. 이꼴 if 함수를 불러냅니다. if 더블 클릭하면 if 함수가 나왔고요. 그러면 평균 F3 셀을 클릭하고 80을 일단 입력합니다. 그리고 F3과 80 사이에다가 부등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80보다 크거나 같은 이꼴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80 다음에 구분을 해줍니다. 쉼표. 그 다음에 판정 결과 합격. 문자 앞뒤에는 쌍따옴표를 찍어줍니다. 구분하고요. 쉼표. 쌍따옴표 찍어주고 불합격.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조건까지 전부 다 입력했습니다. (80) 이상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엔터 치면 일단 합격이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겠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식에 조건을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과연 그게 적용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의 조건을 80점이 아니고 74점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불합격했던 사람도 합격이 될 수가 있겠죠. 합격은 통과, 불합격은 다음. 조건을 좀 바꿨습니다.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잡아당기면 76점, 먼저는 불합격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통과가 되었네요. 조건을 바꿔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지점별 매출 집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 B, C, D 이 지점 4개의 판매량, 개수를 모두 더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이 4가지를 다 단순하게 더해서 여기다 구하는 거죠.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지점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예제에서는 4개만 일단 예를 들어 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함수, 수식 입력줄 옆에 이 함수 표시가 있습니다. fx요. 함수 표시가 있는데 먼저 답을 구할 위치 좌표에다가 커서를 클릭해서 놓고요. 그러니까 C의 9번 좌표에다가 커서를 놓고 함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뜨면 여기서 함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sum. 제가 설명드릴 sum을 일단 뭐 여러가지 함수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을 sum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함수 인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입력하라는 얘기죠. 인수라는 게 입력할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숫자를 입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지금 C5번 좌표에서부터 C8번 좌표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범위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동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범위 지정 방식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 C의 5번 좌표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C의 8번 좌표까지 맞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자동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자동 지정 방식이 범위 지정 방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클릭을 해서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조금 전에 자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들어가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함수식 지금 인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답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말씀드린 범위 지정 방식으로 구한 값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굳이 똑같은 방식 할 필요 없이 좌표에다 대고 세우기 핸들도 잡아당기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표인데요. 단가에다가 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러입니다. 달러다 보니까 원화로 환율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중량하면 금액이 쉽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가에 환율에 곱하기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액부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행마다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이런 식으로 매 행마다 계산할 수는 없죠. 되게 힘드니까요. 엑셀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공식이 절대참조 단축키 F4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 표에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오류가 난 이유는 환율 곱하기 단가 곱하기 중량을 했을 때 그 수식이 밑에 행까지 모두 복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매 단가가 다 틀린데 첫 번째의 단가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죠. 오류가 난 금액을 모두 지우고 F4 단축키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단가는 매 행마다 다 틀립니다. 각각 틀리고 환율은 딱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는 표와 환율이 있는 표에서
환율을 모두 단가에 일일이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껌껌이 환율을 모두 적용시키면 힘들기 때문에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꼴 단가 곱하기 환율. 환율은 이 단가표로 가져오는 것, 즉 참조하는 것이니까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누릅니다. 그럼 달러 표시가 되겠죠. 곱하기 중량.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되니까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잡아당깁니다.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